굿모닝. 오늘은 이제 조금 밝아서 옆길을 걸어봅니다. 지금 6시 한 40분 정도 됐어요. 저기는 이제 24시간 불이 켜져 있어서 언제라도 걸을 수 있는 무장의 숲길이고요. 여기는 라이트가 없으니까 조금 밝아야만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여기 조금 울퉁불퉁해서 재밌죠. 저 길은 너무 안전해서 너무 안전하면 재미가 좀 없잖아. 그런 게 있죠. 어제 이렇게 무슨 기사를 읽다 보니까 영화배우 박중훈님께서 책을 쓴 모양이에요. 그 안에 이제 영화배우 안성기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근데 이제 지금 안성기 영화배우가 그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혈액암. 그때 그 기사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혈액암이 발병한 게 2019년이더라고요. 2019년이면은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으시다 라고 이제 박중훈 씨께서 이제 전해줬어요. 6년 전이면 그 안성기 님이 1955년생입니다. 예. 저 외대 선배님이시기도 하죠. 베트남 학과를 나왔습니다. 저보다 5살이 많은데 6년 전에 발병했다는 얘기는 내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은 작년에 이제 나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작년에 혈액암이 이제 발병이 돼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혈액암과 투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6년째. 제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뭐 어떤 그 뉴스거리 이렇게 보면은 와, 제 나이가 어린이 나이는 아니더라고요. 어린이는 아니지. 근데 아직도 저는 젊다고 생각하는데, 애들 나이는 아니야. 예. 뭐,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미 하느님 곁으로 간 친구들이 꽤 있죠. 예. 예, 그럴 때마다, 좀 숙연해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자. 그런 생각을 더 반복을 하게 됩니다. 옛날로 따지자면 벌써 절반 정도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나이잖아요. 옛날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자라는 마음으로 오늘 또 이제 걷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저기가 아파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여기저기가 아픈데 그 극단적인 성인병은 없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또 뭐가 있죠? 뭐 그런 거, 그런 것들 없으면 그래서 이렇게 꼭 약을 먹어야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것만 해도 다행이죠. 그런데 요즘 거의 매일같이 얘기하는 허리가 조금 아프고, 이건 뭐 죽는 병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는 병이니까. 약간 이제 협착증 때문에 뭐 그런 게 조금 있을 정도고, 그래도 뭐 이래저래 옛날 같진 않지만 그래도 뭐 하여간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이고야
하면서 저도 일어나요. 근데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렇게 조금 걷고 1시간 이상 걷고 보통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는 걷거든요 아침에. 이렇게 걷고 나면 걷고 이제 사우나 하고 아침 식사할 때쯤 되면 하루의 배터리는 이제 충전이 돼서 하루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예. 뭐 그럼 됐지 뭐. 그럼 됐지 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이야기에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뭐 부딪혀 보자.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돌아서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소심해서 그냥 그렇게 벌리고 싶지 않고 도전도 싫고 그냥 이렇게 안정감으로 사는 게 좋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나이쯤 살아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이제 왜 뭐 혈액형으로 사람들을 분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ENTJ니 뭐니 해가지고 그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도 이제 구별하고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 성향을. 또 뭐 소음인 뭐 이런 걸로도 구별하고 그런 것처럼 상당 부분은 그 사람이 타고난 기질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보다 이거는 그냥 있습니다라고 그냥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 한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기질 같은 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태어난 대로 사는 게 가장 맞는 것 같다. 태어난 대로 사는 게 가장 맞는 것 같다. 저는요, 여러분도 느끼셨지만 에너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에너지가 되게 많아. 가만히를 못 있어요. 제 주변에서는 저를 보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 나이에 옷생 같은 사람 별로 본 적이 없다고. 뭐가 그냥 하여간 다행히 그게 이제 부정적인 에너지가 아니고 긍정적인 에너지여서 다행이긴 한데 뭐 어찌 되었던 간에 에너지가 많아. 그걸 달리 얘기하면요 기가 세. 엄청 기가 셉니다 제가. 그런데 그게 이런 사람은요 막 에너지가 막 넘쳐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사고나. 그러니까 그걸 막 발산을 해야 돼. 발산을. 그 저는 쉰다라는 개념이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게 저는 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집에서 가만히 있을 때는 정말 뭐 아파서 수술해서 뭐 독감이라도 걸려서 코로나 때 뭐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가만히 있는 거지 쉬는 개념으로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병납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근데 이제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저와 반대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합니다. 아니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 처음엔 왜 가만히 있지? 젊은데?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 저렇게 오두방정이지? 옷이구나. 어쩐지 옷이구나. 해주 옷인 줄 알았더니 오두방정 옷이었나 보구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서로. 지금은 이제 조금 살아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다 타고난 에너지의 양이라는 게 있나 보구나. 젊었을 때는
그 다 자기가 옳다고. 기 센 놈이 이기죠. 일반적으로는 기가 세니까. 자기가 옳다고. 그러니까 나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렇지. 오성식이 맨날 옳다고, 젊었는데 왜 그러고 있냐고. 그게 괴롭힘이지. 괴롭힘. 얼마나 내가 괴롭혔겠어요. 근데 기가 약한 사람은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도 못 하잖아. 본인은 에너지가 그 양이 안 되니까 따라가지는 못하는데, 이 에너지가 많은 오두방정 오씨가 그렇게 다그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미안하긴 해. 조금이야. 이제 많이 미안하지. 잘못했습니다 여보. 아니 그렇게 젊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왜 그러고 살아. 그러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참 요구도 많았죠.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게 요구가 많았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어. 결론은 원위치야 원위치. 그런데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우리 가정에는 평화가 왔습니다. 왜 평화가 왔냐고요? 안 되는 걸 서로 인식하면서 내려놓은 거지. 다른 말로 포기한 거지. 우리 오빠 오성식이는 오두방정 옷이라 답이 없나 보다. 그냥 오두방정 부리게 내버려 두자. 그리고 그냥 내려놓은 거죠. 포기. 저도 이분께서는 답이 없으신가 보다. 안 되나 보다. 그리고 포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요구를 안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내려놓으니까, 즉 상대방이 기대하기를 바라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평화가 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 우리 와이프가 살아가는 방식에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꼭 이해가 가야 돼? 그게 꼭 이해가 가야 되냐고. 아니 내 와이프가 꼭 나처럼 살아야 돼? 그건 아니잖아. 그죠? 내가 짜장면 먹으면 꼭 짜장면 먹어야 돼? 상대방이? 볶음밥 먹겠다는데 그냥 놔두면 되잖아. 아니 내가 짜장면 먹으면서 상대방이 볶음밥 먹어도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도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은 이해 안 되는 게 뭐 우리 와이프만 이해가 안 되나? 이 사람 저 사람 이해 안 되는 사람 진짜 많죠. 점점 더 많아지죠. 보이니까 이제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니까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맛도 여러 맛이 섬세하게 구별이 되듯이 사람도 이제 이렇게 딱 몇 마디 나눠보면 척하면 애입니다 이게 되잖아. 그게 이제 인생의 경륜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동시에 그래 다른 게 정상이지 이제 그런 생각도 또 동시에 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 나하고 다를 뿐이지 굳이 나처럼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때에 따라서는 내가 그 꼴을 보기가 힘든 사람도 있잖아요. 나하고 가치관이 너무 달라서 그럴 때는 그냥 안 만나면 되지 뭐. 안 보면 되지. 그지? 그런데요. 어지간한 경우는 그렇게 안 만나고 안 보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안 해도, 왜냐면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나하고 다를 뿐이지 그 사람에게도 나름대로의 멋이 있고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여러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움은 있죠. 예, 안타까움은 있어. 왜 안타까움이 있냐면 요렇게 하면 되는데 요렇게 요렇게 하면 되는데 실수해야지 되는데 나는 보이지만 그 답을 가르쳐줘도 못하는 사람은 못하더라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요. 진짜 중요한 거는 사람이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내가 짜장면 먹을 때 뭐 상대방도 짜장면을 먹어야 될 이유는 없어. 그렇지만 그 사람이 볶음밥을 먹는다고 할 때 자기가 하는 행동이나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는 만족은 해야 돼. 만족은 해야 돼. 그럼 본인이 택한 삶이니까. 본인이 택한 삶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면서 또 그 일을 계속한다? 그렇게 산다? 그거는 아니지.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예. 만족하지 못하면 바꾸든가 아니면 지금 상태에 만족하면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굳이 바꿀 필요는 없죠. 그죠? 어제 댓글로 한 분이 그런 거 주셨어요.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욕심도 없고 지금처럼 사는 것에 꽤 만족한다라는 그런 댓글을 주셨어요. 좋죠. 그럼 되지. 뭐 굳이 나이 들어가면서 큰 돈을 벌 것도 아니고 벌 능력이 되고 그런 사람 벌든지. 어떤 정답이 없다라는 거지. 옆에 사람한테 신세 만지지 않고 옆에 사람 귀찮게만 안 하면 자기가 자기 멋대로 산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런데 있잖아요. 한 가지 이런 거는 있습니다. 자꾸 자기 현실에 만족을 하고 도전을 하지 않는 연습을 하면은요, 그릇이 커지지가 않아. 어떤 사람도 그 처음부터 그렇게 큰 그릇, 물론 처음부터 타고난 약간의 그릇이 있긴 있죠. 그 사이즈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이즈를 계속 키워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사이즈를 줄여가는 사람이 있죠. 좀 더 쉽게 설명을 할게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면서 기가 펄펄펄 나르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기가 더 세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살 한 살 들어가면서 자신감을 점점 잃어가고 기가 쪼그라드는 사람이 있죠. 저는 전자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가 점점 더 세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꼭 좋은 건 아닌데, 에너지가 점점 넘쳐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 근데 저는 제 나름 방식으로요, 나름의 방식으로 흔한 말로 기 관리를 합니다. 기 관리를 해. 기 관리가 뭐냐면, 저도 어쩔 수 없이 기는요, 약간 그 위에서 물 흐르듯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 같아. 센 데서 기가 약한 쪽으로. 그러니까 기가 센 사람하고 기가 약한 사람이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가 약한 사람의 그 얼마 안 되는 기마저도 기가 센 사람이 이걸 빨아들인다고, 이렇게. 빨아들인다고. 기의 논리에는 저는 그런 게 있다고 경험을 통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나보다 기가 더 센 사람을 자주 만나면 그나마 없는 기도 뺏겨. 근데 이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기싸움을 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 상하 관계가 분명한 직장 상사, 회사 대표. 내가 그 회사에 녹을 먹고 있어. 그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내가 사장의 기를 뺏어서 사장을 눌러. 그럼 안 되죠. 반대로 여러분이 사장일 때는요,
여러분의 길을 빼앗아 가는 직원은 잘라야 돼. 잘라야 돼.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병원 원장인데, 대표인데, 간호사가 원장님 그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잘못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다른 간호사들도 있는데 뭐 이렇게 마저 당당하게 이야기한다. 그건 이제 그 얘기가 설령 맞다고 치자. 아무리 맞아도 그 부하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당당하게 옳은 얘기를 하는 사람, 기가 센 사람이지. 잘라야 돼. 잘라야 돼. 왜냐면요, 이기면 책임지는 거야. 이기면 책임져야 되거든요. 간호사가 자기가 병원을 책임질 사람이 아니잖아. 병원 원장이 병원을 책임지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잘라야지. 보통 상식이 있는 간호사나 상식이 있는 직원들은 자기 대표한테, 병원 원장한테 그렇게 하지 않죠. 단지 이렇게 할 때는 기를 세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덜어 있죠. 어떨 때 기가 세게 만들어준 거예요? 뭐 자기가 흠잡힐 일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깍듯이 막 오냐 그러니까 기가 세져가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원장인 줄 알고 자기가 회사 대표인 줄 알고, 네. 그런 경우도 있죠. 이거는 이제 기 관리를 잘 못한 거죠. 그 자기 밑에 사람한테 이제 꼬리가 잡히면 그러니까 자기 주변 정리해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거예요. 저는 내 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기가 그렇게 대단히 처음부터 그렇게 기가 센 사람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처음부터 기가 센 사람은 아닌데, 가지고 있는 그나마의 기를 보존하고, 그리고 그 기를 조금 더 이렇게 키워가기 위해서는 늘 기를 키워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 기를 키워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 어떨 때 기를 키울 수 있냐면은, 자신감이 붙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뭔가 이기는 연습을 자꾸 하고 그러면은요, 기가 세집니다. 기가 세죠. 그 기는요, 태어난 대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 훈련에 의해서 커집니다. 확실해. 기도 훈련에 의해서 커져. 그래서 내가 항상 나보다 기가 더 센 사람 옆에 이렇게 얼씬얼씬 거리면요, 그나마 가지고 있는 기도 잃어버려. 점점 더 기가 죽어. 기가 죽으면은요, 건강도 잃어.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게 기가 한번 죽기 시작하면은요, 마음이 이렇게 움츠려들어서 체력도 떨어져. 체력도 떨어진다고.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들수록 기 관리를 잘 하셔야지 돼요. 기 관리의 실패가 낳는 증세가 뭐예요? 우리는 그런 거를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뭐냐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받는 충격이 스트레스야. 그죠? 나는 이거를 계획하고 이렇게 가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 나의 의지대로 잘 안 돼.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라고.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요,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확 받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이게 안 되잖아. 안 풀리잖아. 그럼 막 쫄아들어 이게. 쫄아들면서 몸에도 이상 반응이 생깁니다. 그래서 암의 상당 부분의 원인은 스트레스라 그러잖아요. 스트레스라 그러잖아. 그러면 스트레스의 반대말이 뭐예요? 내 맘대로 다 펑펑 뚫리는 거지. 뭐를 하면 그냥 내 맘대로 돼. 내 맘대로. 이게 훈련이 되면은 스트레스의 반대작용.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자신감, 역동성, 기가 산다?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스트레스의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스트레스에 반대되는 개념, 기를 채울 수 있고 기를 살릴 수 있냐면, 만만한
편안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서 맷집을 키워가야 돼. 다시 얘기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산에 오는데도요, 굳이 막 에베레스트 같이 그 택도 없는 데 가가지고 내가 산악이냐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엄청난 데 가가지고 헉헉 대면서 기죽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어. 내가 거기 가면 완전히 나는 우면산 산악인이거든. 우면산 산악 연예인이거든. 아, 맞잖아. 우면산 대표 산악인인데 내가 에베레스트 가봐. 너 어디 산악회야? 어디 산 동네에서 왔어? 충성! 나 우면산에서 왔습니다. 그 어디야? 대한민국 서초, 그 서초동입니다. 몇 미터? 밑장 까봐. 센치로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이제 기가 팍 죽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짓을 왜 하냐고. 왜 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어몽길 대장이 저하고 동갑입니다. 내가 어몽길 대장 만나갖고 나도 산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요. 내가 이렇게 깝죽대게서 홍길아, 나랑 영어 한마디 하자. 알았어. 영어 한마디 할까? 우리 할까? 아니, 내가 깊일 수 있는 걸로 내가 게임을 해야지. 내가 기죽는 일을 왜 하냐고. 왜 하냐고. 그래서 저는요, 제 기 관리를 되게 잘합니다. 되게 잘해. 전 기 관리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 관리를 하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게 공중파에서는 이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장님 나라에서는 애꾸가 왕이라고. 그럴 수 있지. 아니 네가 그때 안 보여? 아무리 장애가 있고 그래도 자기보다 더 큰 장애가 있는 동네 가면은 자기가 왕 노릇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부족하더라도 나보다 더 부족한 데 가면은 내가 왕 노릇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저는요, 저는 흔히 그런 말 있죠. 용꼬리보다 뱀 대가리로 산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건 이제 각자 자기가 이제 택하는 인생인데, 저는 꼬마 대장 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 왜? 나의 기 관리를 위해서. 그래서 너무 잘난 사람을 저는 안 만나, 아예. 왜? 내가 그 사람 만나가지고 기죽을 일 있어? 미쳤어? 내가 기죽을 일이 있냐고. 안 해. 나 안 만나. 그러니까 나는 그러고 살아요. 그 제가 결혼하고서도 우리 와이프한테 부탁을 했어요. 여보야, 내가 한 가지 부탁을 좀 하자. 그게 뭐냐면, 당신하고 나하고 혹시 싸울 일이 있으면 내가 택도 없는 얘기를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 앞에서는 나한테 좀 져줘라. 왜냐면 그래야 내가 밖에 나가서 큰 일을 한다. 내가 집에 와서도 와이프한테 또 자식들한테 깨갱 이렇게 하면은 집에서 깨진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고. 내가 집에서도 왕 노릇을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 무슨 기를 피겠냐. 그러니까 내가 맨정신에 부탁을 하는데, 내가 화를 내거나 내가 그러면은 그냥 좀 져줘라. 그러고 나서 한 며칠 지난 다음에 내가 반성 못 쓰고 내가 그때 미안하다라고 얘기할게. 내가 그랬다니까. 근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가능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 우리 마누라의 기가 나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마누라의 기가 나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도 억울하대. 왜 져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왠지 져야 될 것 같대. 그래서 저는 그냥 하여간 집에서 거의 깡패 수준으로 삽니다. 근데 이제 속으로 그렇다라는 거고, 지금은 이제 안 그래. 지금은 지금도 사실 그래. 지금도
겉으로는 나는 당신의 딸랑딸랑 종입니다. 늘 그렇게 하는 까불고 그렇게는 하는데 실제로는 어디 감히. 그 대신 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야, 내가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데 가정을 막강 우리 자식에 대해서는 다르죠. 이제 자식은 다 커서 분가도 하고 그랬으니까 더 이상 내가 책임질 사람이 아니죠. 근데 이제 나하고 와이프의 가족에서는 아직까지 내가 팀장이잖아. 내가 짱이니까 내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는 그런 권한을 줘야지. 그것도 이제 물론 권한도 나눠지죠. 이 부분에 대한 권한은 당신 거, 이 부분에 대한 권한은 내 거. 그러나 전반적으로 최종적인 권한은 내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 그런 거잖아요. 별 얘기 다 한다. 다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 얘기예요. 기 관리를 해야지 된다. 어렸을 때부터 기 관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식을 대할 때는 자식의 기가 점점 커질 수 있게, 맷집이 커질 수 있게 이거 또 정말 잘해야 돼. 왜냐하면 택도 없이 그냥 오냐 하면 능력도 안 되는 애가 이거 기가 아니고 이거 뭐야, 이건 그냥 하늘로 날아가는 거지. 그거는 주제 넘게 사는 거 그건 아니죠, 그죠? 반드시 오냐 할 때는 책임을 질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되 너 행동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항상 그거는 주지를 시켜야지 됩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한 권한을 주되 그렇지만 너는 이것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하지마 이게 아니라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을 져야 돼.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몇 가지 했네. 기는 키워가는 겁니다. 기는 타고난 대로 사는 것도 있지만 타고난 데서 기를 점점 키워가는 방법이 있고 에너지를 키워가는 방법이 있고 또 가지고 난 에너지보다 더 쪼그러들어가지고 점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태어난 기를 잘 보존하고 또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의 기를 좀 살려줄 수 있을까? 또는 내 아내의 기를 살려줄 수 있을까? 그거는 비교적 원리가 간단해요. 내가 저 사람의, 여러분이 아내인 입장에서 내가 우리 남편의 기를 좀 살려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져주면 돼. 이기려고 그러면 안 돼. 이기면은 내가 책임져야 돼. 이기고 상대방을 지게 만들면 상대방의 기를 내가 뺏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임인데요. 반드시 이기면 책임을 지는 거야. 이거 굉장히 밑줄장. 자, 밑줄장. 이기면 책임을 지는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이기면 안 돼. 함부로 이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기를 좀 세워주고 싶으면 이기게 해줘야 돼. 이기게 해주고 그 뒤에다가 한마디를 붙여야죠. 그래도 당신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당신이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약간 이렇게. 이게 약간 협박일 수도 있어. 근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회사의 직원이 사장을 이긴다? 그건 말이 안 되지. 회사 직원이 회사를 책임질 사람이 아니잖아. 회사의 대표는 그 회사를 책임지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직원이 사장을 이기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중하게 의견은 얘기할 수 있죠. 의견은 얘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길을 확 꺾어가면서 내가 사장을 이겼다! 라는 개념으로 도전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좀 당당하고 에너지도 넘치고 자신감 넘치는 그런 자식이 되기를 원한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살짝 져주면서 그 다음에 책임져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꼭 해야지 됩니다. 너의 행동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연습을 해야 돼. 되게 중요한 얘기를 오늘 함께 해봤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어느 정도 가지고 태어난 대로 자기의 운명대로 사는 게 좋은 거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전하지 않으면은 운명을 개척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가 좀 있고 기가 살고 그래야 되는데 기가 살고 기를 키우는 방법은 그렇게 자꾸 만만하게 그런 데서 그런 맷집을 키우는 연습을 해야지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상대방의 기를 살려주기 위해서는 일부러 살짝 져주면서 그러면서 상대방이 책임을 지게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아울러서 했습니다. 네. 잘 한번 제가 있잖아요.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뭐 까불어 가면서 웃어가면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뭐 별 얘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깊은 고뇌 속에서 또 굉장한 경험 속에서 나름 하기 어려운 말을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곱씹어가면서 여러분의 상황하고 대비해서 곱씹어가면서 이해를 하고 고민을 하고 한번 되짚어 본 사람에게는 굉장히 영양가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싹 흘려버리면은 그냥 오두방정 오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 개별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가벼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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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